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3회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전기 및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6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는 요거 기억을 못 하신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대전된 물체가 방전을 일으킬 때 에너지를 구하는 식으로 오는 것은 그죠? 정전기가 가진 방전 에너지, 정전 에너지 공식을 물었잖아요. 자, 아마 요 식을 기억하실 거예요. E는 2분의 1 CV 제곱이죠. 그죠?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Q는 C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V 곱하기 V인데요. 자, 여기에서 CV 대신에 Q를 넣으면 되잖아요. 2분의 1 QV가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V를 한번 없애볼게요. 자, 2분의 1 CV 제곱에서 요 Q는 CV에서 V는 하면 C분의 Q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자, 예, V 제곱이니까요. 요 식에서 바꿔볼게요. 요 식에서 2분의 1 곱하기 Q 곱하기 V가 C분의 Q잖아요. 요건 다시 말하면 2C분의 Q의 제곱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하면 현재는 답이 2번이 되잖아요. 요 식 하나 기억하시고요. E는 2분의 1 CV 제곱이죠. 두 번째 Q는 CV다. 요 두 개 기억하신다면 예, 공식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답 3번 되겠습니다. 6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 물 속에 있는 상태에서 허용 접촉 전압은 했습니다. 자, 대부분이 수중에 있을 땐 제1종이잖아요. 그죠? 1종에서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죠. 자, 제2종은 인체가 현저히 젖었거나 금속성과 상시 접촉할 때인데요. 예,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고 제3종은 통상의 인체 상태입니다. 50V 이하. 제4종은 접촉 전압이 가해져도 위험이 낮거나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죠. 이때는 제한 없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63번 밑에 있네요. 자,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3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전기설비에서 제1종 접지공사 접지저항은 몇 ohm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큰 전기가 흘러가는 제1종하고요. 그 다음에 큰 전기가 특별 제3종이잖아요. 요 두 개는 저항이 낮아야 잘 흘러갑니다. 저항이 10ohm 이하였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접지공사 넘어가서요.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제1종 접지는 피렉이나 고압이나 특고압의 금속재 외함입니다. 그죠? 자, 제2종 접지는 특이했죠. 변압기의 저압 측의 중성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종하고 4종이 바뀌었어요. 규정이. 제3종은 400V 미만입니다. 특별 제3종이 400V 이상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400V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특별 제3종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압 전선로 중에서 저렴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가? 그죠?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였습니까? 20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선정 기준에 있어서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의 제1종 장소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방폭구조는 전부 다 쓸 수 있는데요. 자, 0종에만 쓸 수 있는 거 있었다. 그죠? 자, 본질안전 방폭구조 중에 IA죠. 그 다음 나머지는 1종에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딱 하나가 2종밖에 못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뭐였습니까? 비점화 방폭구조에는 2종 장소밖에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1종에 쓸 수 없는 것 답은 4번의 비점화 방폭구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폭발성 가스가 전기기기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기기기 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압입했습니다. 이렇게 가스는 뭐가 있습니까? 압력이 있잖아요. 용기 안에 압력을 가득 채워서 외부, 그죠? 이 점화원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폭발성 가스가 못 들어가게 했는 거죠. 답은 이번에 압력 방폭 구조 P를 설명한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7번입니다. 옥내 배선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배선이 불량, 배선의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거나 하면 누전되죠. 이때는 재시공합니다. 배선에 단로기를 설치한다 했는데요. 누전을 대비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 누전 차단기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2번 틀렸고요. 정기적으로 절연 저항 측정해서 절연 저항이 높은가, 그죠? 정상인가 확인하고요. 정기적으로 배선 시공 상태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제전기 설치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제전기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그죠? 대전물체의 뒷면에 접지물체가 있는 경우, 자, 정전기 발생원으로부터 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장소인데요. 자, 이게 답이 됩니다. 제전기는 이온을 이용해서 정전기를 중화시키는 기계인데 가장 좋은 장소는 정전기 발생원으로부터 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게 적합합니다. 답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69번 넘어가겠습니다. 정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고압 이상의 충전 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 어떠한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해야 합니까? 그죠? 고압이나 특고압의 충전 전로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잘 타지 않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방염 처리되어 있거나 난연 성능을 가진 불꽃이 발생되지 않는 거.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번입니다. 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는 정전 작업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정전 작업할 때는 첫 번째 전원 차단 순서 있었죠. 그렇다면 전원을 재투입할 때 어떻게 하라? 그거 알려줘야죠. 그죠? 전원 차단했다면 단락 적지해야죠. 단락 적지 실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작업 책임자 임명, 정전해야 되는 범위나 절연용 도구 작업 다 필요하죠. 이거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원 설비의 효율하고 정전 작업, 안전사항과는 무관하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넘어가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3류 위험물에 금수성 물질이 아닌 거. 일단 요거를 모르더라도요. 금수성, 물을 금해야 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 반응성 물질이다 그랬죠. 그죠? 외울 때 나 칼 안 물리 그랬죠. 나는 칼을 입에 안 물 거야 그랬잖아요. 나트륨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칼 할 때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물은 물 반응성 물질이었고요. 리가 리튬. 그죠? 그래서 나칼, 암물리 기억하시고요. 아닌 건 답은 1번의 과염소산 0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화재에 가장 적합하다 그랬죠. 찌꺼기가 없어서 우리 소화 후에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주된 소화작용은 질식이 좋고요. 소화약제 자체 압력으로 방출 가능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높아서 전도성이 높다는 건 전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감전되어서 우리가 이거 소화도 못하겠죠. 틀렸죠. 그죠? 전기 절연성, 전기를 절연하는 성질이 우수하고 부식성이 없는 특징 갖고 있습니다. 자, 73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낮은 압력에서 물질의 끓는 점이 내려가는 현상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분리. 낮은 압력에서 하는 분리입니다. 온도를 높여서 가열할 경우 원료가 분해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증류합니다. 이렇게 온도를 높여버리면 스스로 분해가 되어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낮은 압력에서 분리합니다. 이렇게 압력을 낮춘다 그래서 감압 증류 또는 진공 증류다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이 문제의 답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참
예, 머리 아픕니다. 전부 다 기억하기 힘들죠. 폭발화학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폭발화학 농도가 높다는 건 폭발하기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폭발화학 농도는 공기 중에 이가스의 농도가 조금 섞였는데도 폭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력이 강한 게 낮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다음 중에서 가장 폭발 잘 안 하는 거 고르면 되겠죠. 일산화탄소, 아세틸렌, 아세톤, 디에틸에테르. 다른 거 몰라도요. 일산화탄소는 우리 공기 중에도 일부 있잖아요. 근데 일산화탄소 때문에 폭발했습니다는 잘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75번입니다. 다음 중 타지 않는 불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자, 프로판, 탄산가스, 아세틸렌, 암모니아. 우리가 불연성 가스 대표적인 건 질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소화할 때 쓰는 게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CO2 소화기 있죠. 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의 탄산가스가 되겠습니다. 기억 못하신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6번도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염소산 칼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탄소 유기물과 접촉 시에도 분해 폭발 위험은 거의 없다. 옳음 넘어갈게요. 열에 강한 성질이 있어서 500도씨 고온에도 안정적이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기 힘들다. 그죠? 넘어갈게요. 찬물이나 에탄올에 매우 잘 녹는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넘어가 볼게요. 산화성 고체이다. 염소산, 그죠? 산화성 고체이다. 요건 우리가 암기한 거죠? 맞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 실기까지 중요하죠. 메탄이 20% 있고 공기 중에 에탄 25, 프로판 55의 조성을 가진 혼합가스의 폭발하한 값은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L분해하고 비워주시고요. 자, 다음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하한 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메탄은 하한이 5죠. 그때 공기 중에는 20이 있습니다. 플러스 에탄은 하한이 3인데요. 공기 중에 25% 있습니다. 플러스 프로판은 하한이 2죠. 현재 공기 중에 55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더한 값이 요로 L 위로 올라가면 돼요. 20 더하기 25 더하기 55. 현재는 100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L은 하면요. 요거 분의 이게 됩니다. 10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게 되면요. 답은 2.51% 또는 볼륨 퍼센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앞에서 출제는 되었습니다. 다음 중 증류탑의 원리로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증류탑은요. 혼합액체예요. A하고 B하고 C가 섞여있는 혼합액체를 넣고 끓여줍니다. 자, 어느 정도 온도를 한 80도 올리니까 하나가 끓어요. 자, 이게 끓었는 여기는 액체지만 이게 증기가 있겠죠. 증기를 여기에 모아요. 그죠? 통과해서 여기에 이제 액체 상태로 여기서는 이제 냉각수가 있어서 넘어오는 증기가 식어서 다시 여기는 액체 상태로 모여요. 자, 여기에 모였는 건 뭐냐면 끓는 점이 80도 1가 모입니다. 자, 계속 온도를 올리니까요. 100도씨쯤에서 뭔가 끓는 거예요. 물이겠다.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요쪽 탱크로 요렇게 해서 모아 볼게요. 여기에 B예요. 그 다음에 또 한 120도 올라가니까 뭔가 또 끓어요. 요거를 요쪽 탱크에 모으겠습니다. C.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 액체를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해서 각각의 액체로 분리하는 게 뭐냐면 증류탑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에 끓는 점, 휘발성 차이를 이용해서 성분을 분리한다. 맞죠? 그죠? 열 이동은 도모하지만 물질 이동은 관계하지 않는다? 틀렸죠? 액체가 기체가 되어서 다시 액체로 이동합니다.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기체와 액체 두 상의 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접촉 면적이 필요하고요. 여러 개의 단을 사용하는 단탑이 있어요. 여러 개 단을 통과하면서 이 증기가 끌어올랐는 순수한 증기를 모으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단탑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맞다, 그죠? 그래서 여기 틀린 답은 2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넘어갈게요. 빨간색 별표 할까요? 물과 접촉할 경우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이게 뭐죠? 불반응성 물질. 그죠? 앞에서는 금수성 물질이라고 나왔죠. 나칼, 암물리 그랬다. 그죠? 칼륨, 예, 트리니트로톨루엔, 황린, 니트로셀룰로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화재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A급은 일반 가연물 화재죠. 그죠? B급은 유류 맞습니다. C급은 전기죠.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1번 문제 건설안전 기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탁이나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에 점검할 사항이 아닌 거였습니다. 자, 항탁이 항발기는 제가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그렸죠. 그죠? 3개 그리고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본체에서부터 연결이 똑바른가 보자. 본체 연결 후 분립이나 손상 상태죠. 두 번째는 버팀을 3줄 써서 버팀이 있나 보자. 버팀의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 그죠? 세 번째는 여기였습니다. 그죠? 자, 제일 위에 우리가 드럼하고 와이로프하고 그 다음에 도르래 부착했는 게 똑바른가 보자. 건상용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스탑하는 거 그죠? 브레이크,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중심에 설치하고 수직이 되게 하는가? 건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까지 해당되었죠.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과부하 장치는 항탁이 항발기하고 무관하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2번. 예, 실기에도 한 번씩 출제됩니다. 건설공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에 공통적으로 제출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공사계획서 맞죠?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맞는데요. 가설도로 계획서는 필요 없었다. 그죠? 자,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할 때는 첫 번째 공사계획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입니다. 이 안에는 공사계획, 주변 현황이나 주변과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그 다음에 건설물이나 사용 기계 설비 배치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그 다음에 위험시의 연락이나 대피 방법 들어갔고요. 두 번째가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83번, 예. 필기에서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관으로 외부 비계를 설치할 때 비계 기둥의 최고 높이가 45m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계 기둥을 2개 강관으로 보강하여야 하는 높이는 있습니다. 현재 높이가 45m예요. 45m인데요. 법에서 몇 미터죠? 자, 31m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여기가 이제 위에서부터 31m 되는 지점이다. 그죠? 31m라고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간으로 묶어야 돼요. 위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위에서부터 31m를 제외한 밑에 거를 2본으로 묶어야 됩니다. 왜냐면 밑에 게 위에 거 하중을 다 그죠? 버텨야 하니까요. 그럼 45에서 31을 빼면 되겠죠? 나머지 밑에 있는 14m가 2본이 돼야 됩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 한 개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 현장 타설 공법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갖고 와서 현장에서 그죠? 타설을 해서 이제 구조물 짓는 거고요. PC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거. 일단 공장에서 제작하니까 기후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동절기에도 그죠? 염료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셨습니다. 현장 작업이 감소됩니다. 그죠? 생산성 향상이 되고 인력 절감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 오니까요. 공사비가 매우 저렴하다. 그렇다면 전부 다 이거 쓰겠죠? 공사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공장 제작이므로 콘크리트 양생 시 최적 조건에 의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5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수하는 내용이 아닌 거. 그죠? 자, 일단 흙막이 지보공을 버팀대를 땅에 박았다면 뭐 하자? 첫 번째 땅 속에 꽉 박혔나 보자. 기납되었나 보자. 그랬죠. 그죠? 버팀대 기납의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재를 이렇게 접속했다면 접속한 부분이 튼튼한가 보자. 접속부가 두 번째였죠.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한 재료에 이렇게 부식이나 균열이 없는가 보자 그랬죠.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이었고요. 네 번째, 땅을 따라 침하되지 않았나 보자 했죠. 침하의 정도까지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지형, 지질, 지층 상태 그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6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끝, 계곡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 조치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작업형까지도 출제됩니다. 그죠? 추락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 아닌 겁니다.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맞죠? 그죠? 아닌 거 와이로프가 되겠습니다. 자, 87번. 히빙 현상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토질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일링은 이제 보일링 끓는다 그랬죠. 끓는 건 물이 필요하다. 물이 스며드는 사질 지반은 보일링이었습니다. 그죠?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지반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8번 문제입니다.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 타겠습니다.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 시의 판별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암질을 판별하는 기준은 RQD, 탄성파 속도, RMR, 일축압축 강도, 진동치 속도까지 해당되죠.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건 지표, 심화량.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9번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블레이드 길이가 길고 나왔으며 블레이드가 좌우 전후 25에서 30도 각도로 회전할 수 있어서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흙을 파내는 흙삽을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제 스트레이트 도저다. 그죠? 거의 직각으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가 앵글 도저인데요. 이렇게 25에서 30도 각이고요. 그 다음이 틸트 도저인데요. 요거는 좌우 높이 변경할 수 있는 도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의 앵글 도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동마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을 사용합니다.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 변이를 방지합니다. 맞죠? 그죠? 이렇게 3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해당되지 않는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1번도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축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 벽면으로부터 얼마에 돌출합니까? 있습니다. 그죠? 낙하물 방지망 이렇게 그죠? 기울어지게 합니다. 각도는 20에서 30도죠. 내미는 길이는 2m 이상. 예,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마다 있습니까? 10m 높이로 설치합니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만약에 추락 방호망이라면 수평으로 설치했죠. 그죠? 내미는 길이는 3m 이상을 내밀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2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혹 실기까지 출제됩니다.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크다. 그죠?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측압이 큽니다. 기온, 외기 온도와 습도는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93번 넘어갈게요. 앞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조건에서 추락 시에 로프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를 구하라. 자, 우리가 여기에 로프를 묶어서 떨어집니다. 그죠? 자, 길이가 너무 그죠? 로프 길이가 길다면 결국 길이가 길면 쫙 풀면서 사람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로프 지지점까지 전체 길이 얼마 돼야 되는가? 그죠? 일단은 로프의 길이 있겠죠. 그죠? 로프 길이 플러스. 로프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늘어나요. 신장 길이 플러스. 로프는 사람 허리까지 오잖아요. 밑에는 2분의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는 로프 길이하고 로프가 늘어난 길이는 사람의 키의 반이거든요. 그 밑에 허리에서 발까지 반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지점에서 바닥까지 요걸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더하면 280cm, 2.8m가 되겠습니다.
94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그죠? 우리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천정 크레인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였습니다. 줄이었죠. 그죠? 그래서 와이로프가 우리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줄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통하는 곳에 문제가 없는가 봤고요. 두 번째 여기였죠. 레일. 그죠? 주행로 상측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세 번째 뭐였죠? 스탑 기능이었습니다. 그죠? 공가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였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작업 발판 설치에 관한 기준인데요.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있습니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괄호 이상인 작업 장소에 기준에 맞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합니다. 발판의 폭이 40cm 이상이면서 재료 간 틈이 3cm 이하여야 하는 건 높이 얼마일 때? 2m. 그죠? 자, 고소 작업이죠. 추락에 대한 방호가 필요한 높이는 2m 기준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9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승강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괄호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 작업용 리프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2m 이상 올라가거나 2m 이상 밑으로 내려갈 때는 추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승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추락에 대한 방호가 필요한 높이, 답은 1번의 2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7번 별표 3개죠. 리프트 방호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우리 양중기 공통방호장치다. 그죠? 첫 번째는 과부하 방지, 두 번째 비상정지 장치, 공가방지 장치, 세 번째 비상정지, 네 번째가 제동 장치였습니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자동 경보 장치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공통방호 장치 외에 리프트는요, 조작반 잠금 장치 추가되고요. 승강기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인터로, 조속기 또는 속도 조절기 3가지 추가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8번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나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 폭은 얼마 이상입니까? 90cm 이상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는 해당되죠. 접대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우리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나 각종 업무수당, 그죠?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비 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사용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자, 100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광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입니다. 자, 비계 기둥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는 1이 아니라 1.5m 이하죠. 틀렸습니다. 띠장 간격은 2m 이하. 그죠? 그 다음에 비계 기둥 간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답은 2번이고요.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문제들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